미국과 한국, 세계 각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한국은 월요일인데 이제는 뭐 미국 선거가 11월 5일,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일도 뭐 주말 빼고 하면은 선거 바로 직전의 주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스토리인데요. 글쎄요, 이분의 예상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인데 헨리 포터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업저버 이런 견해를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펜실베니아 소잉 스테이트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고 쓴 글입니다. 마가 컬트도 받고 그리고 해리스에 대한 희망도 봤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요 며칠 나오는 뉴스 중에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당연히 뭐 캘리포니아주의 코첼라 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곳에 와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전해드려야지 될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이걸 듣고 보셔도 별로 놀라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의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봐주시고 뭐 나쁜 의견, 나쁘다는 의견 많이 써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보고도 좋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뭐 해리스 후보가 본인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고 트럼프 후보도 내놔라 하지만 내놓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뭐 전 합참의장이 가장 미국에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트럼프 후보는 나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선택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나오고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리스가 이겼어 라고 얘기할 때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미국에서는 저는 글쎄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허니문 끝나고 어떻게 될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이제 방송을 하니까 동료들한테도 자주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동료들이 이거 다 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송에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트럼프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뭐 네이실버 씨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여론조사의 전문가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헨리 포로라는 분이 가디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12일인데 본인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마가 컬트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리고 거기서 본 무엇이 있다. 해리스에게 희망을 느꼈고 또 여론을 바꾸는데 도덕적인 어떤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여론을 바꾸는데 오바마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의 연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분은 헨리 포로 씨는 얘기를 합니다. 영국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골에서 트럼프 유세에 참석하면 인류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대선 캠프에서 일하셨는데 선거는 끝나봐야지 안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분 댓글을 읽고 나서 제가 이 그 헨리 포러 씨의 글을 본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지켜보고 정말 현대 정치에 이거 더 낮게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요. 이게 바로 트럼프 후보의 펜실베니아 암살 시도 현장이었던 버틀러의 그야말로 성공해서 승승장구하고 일론 머스크도 함께 데리고 가고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가고 했었던 그 선거 유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의 뭐 영감이 있는 그런 개입도 있었고 이것도 다른 전에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해리스를 뽑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주체는 해리스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쌓아서 해리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해리스가 좋은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인터뷰 지금 5번 중요한 것 한 거, 뭐 팟캐스트 뭐 등등 한 것에 대해서도 이분은 다른 매체에서의 거기에 막 매스를 대는 것보다 조금 후한 점수를 주고 계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단 3개월 동안에 부통령 후보부터 선정부터 무엇보다도 우아하고 꾸준하게 이제 캠페인을 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공화당 사람들, 양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여론조사를 오늘도 보니까 해리스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전국적인 지지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뭐 49에서 46%라든가 다른 데보다 한 1% 정도 많이 보기도 하네요, 이분이. 더 힐에서도 힐이 아무래도 중립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트럼프 쪽에 가까우니까요. 3.4%포인트 차이가 있다. 경합주의 오차 범위는 더 치열하지만 추세 자체는 이분은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추세를 보면은 경제와 이민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를 따라잡고 있고, 트럼프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후보다가 아니라 해리스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후보다라고 본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멍청해서 인터뷰도 못해 이런 지적을 받다가 뭐 Call Her Daddy 팟캐스트 하워드 스톤, 저랑 같은 느낌이시네요. 이 하워드 스톤 인터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부드럽고요. 그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무슨 뭐 문화에 대해서,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거든요. 스티브 콜베어에 대해서도 이분은 그다지 뭐 그 맥주 캔 딴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뷰가 여러 명이 진행하니까 우피 골드버그를 앞세웠는데, 여기서도 잘한 것은 홈케어, 메디케어 프로그램 확장 이런 얘기요. 냉혹한 60미닛의 빌 피테커도 잘 견뎌냈다.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죠. 더 뷰나 빌 피테커의 60미닛에서 나는 바이든과 다르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하면 매끄럽게 견뎌냈다. 본인이 해리스 후보와 한 무슨 소셜 이벤트에서 5시간 정도를 이렇게 몇 시간 아무튼 만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 5개 쇼를 보고 나니까 실제로도 봤으니까 해리스가 굉장히 말을 유난히 매끄럽게 한다, 이런 것을 말해야지 될 의무를 느낀답니다. 이분은 어떤 때 답안했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피하는 거겠죠. 그 질문에 대한 직답을 피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다고도 보는 거고. 그런데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지킨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는 강한 게 뭔지 착각하는 것 같다, 그건 강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거짓과 막 강한 것인 것처럼 보이는 막 이런 것을 하니까 이쪽이 너무 신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거 뭐 비슷한 얘기네요.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지킨다. 트럼프는 늘 고함치지, 거짓말치지, 점점 더 분노하고, 그런데도 마가는 전부 봐준다. 트럼프가 60미닛과 인터뷰 안 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팩트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거. 두 번째는 그 60미닛 채널에 앵커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도 마가의 팬들은 트럼프를 봐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분이 2가지 신문 기사를 주목해 봤던 거, 하나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디클라이닝 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준 것, 이걸 입증하는 듯 며칠 전에 디트로이트, 그것도 경제 클럽 연설에서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를 비난합니다. 조지아에 가면 조지아를 비난을 하고,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난을 했고, 또 하나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책 전쟁 월에서 코비드 기구를, 사람들 그걸 찾느라고 너무 힘들어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줬다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측에서는, 클렘린은 이거 그 당시에 트럼프에게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일 으뜸은 이분은 린지 그레이엄의 말이다. 말하려고 가면 김정은의 북한처럼 전부 트럼프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야지 된다. 그런데도 마가는 트럼프가 좋단다, 이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 측이 기금을 그동안 무척 현명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새로 가입한 젊은이들이 1,6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메타에 5,700만 달러 광고비를 썼고 트럼프 후보는 600만 달러입니다. 한 9배 정도 되나요? 9배 이상인가요? 네. 구글에 해리스 후보가 3,150만 달러 광고비를 썼는데 트럼프 후보는 930만 달러. 여기도 3배 이상입니다. 여기부터 나오네요. 본인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일주일을 있어 봤더니 이 버틀러가 피츠버그에서 35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암살 시도가 있었던 2번 이제 트럼프가 간 그곳. 완전히 마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승리에 귀환하는 트럼프를 받아들이더라. 부흥회 같기도 하고 장터 같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것 같은 여기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미국을 이끌어갈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은 루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아침부터 와서 그날 무척 더웠는데도 다 뭐 장도 보고 트럼프가 텐트에 막 본인의 물건 파는 거 이런 거 사고 쇼핑하고 했는데 하나의 루머라는 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뭐 부흥회 같기도 하고 장터 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하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트럼프 후보 선거 캠페인 가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또 처음엔 찾다가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또 쫙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예전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여기 이분은 6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버틀러의 인구가 13,000명입니다. 13,000명인데 그럼 얼마나 많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펜실베니아 주지만 공화당이었던 리즈 체니가 글렌사이드라는 곳에서 트럼프 당시의 백악관의 전에 그 스텝이었던 여성들 3명과 함께 해리스 쪽으로 이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 걸 얘기하는 세션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의 피츠버그 연설을 말합니다. 오바마가 약간 트럼프를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 지위에 매달리면서 계획은 컨셉만 있다. 이거 오바마 케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트럼프가 타이어를 갈거나 아이 기저귀를 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자기 기저귀는 갈잖아요. 그거는 78살 된 남자가 정말 이제 태어난 아기와 같다. 정신 수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8살 됐는데 요즘 건강 상태가 디클라인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기저귀를 찬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트럼프 자신 기저귀 찬다 하니까 오바마가 웃으면서 그 조크도 생각해 봤지만 자기가 유혹을 물리쳤다고. 여기까지 아직은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리스트는 그 유머 감각 같은 것이 앞으로 23일 동안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그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Get under his skin. 트럼프의 그 마음을, 심기를 건드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심기를 건드려서 트럼프를 자극해서 트럼프 속 안에 들어있는 더 나쁜 본성을 드러내도록 해야지 된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오바마의 연설은 도덕적인 분노로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트럼프 거짓말에 대한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죠. 이분의 희망사항일 가능성도 높고요. 트럼프 거짓말에 대한 국가적인 거부의 시작일 수 있다.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가 얘기한 이런 것. Maybe 이분의 지적으로는 트럼프가 허리케인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해도 이거 다 속아 넘어가겠지 하고 과신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11명의 가족이 산사태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11명의 가족이 숨지기도 했었던 그런 자연재해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들려드릴 텐데 공화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거짓을 하고 조종하는 게 괜찮았나요? 우리가 왜 그런 걸 용납해야지 됩니까? 오바마가 얘기하는 이것이 또 오바마가 사실상 정치인 가운데서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서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음해를 해도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니까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는 공직자도 아닌데 같이요. 공화당은 오바마의 얘기를 들을 것이다. 9년 동안 트럼프가 그렇게 이 나라를 끌어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은 품위 그리고 서비스 정신, 봉사, 자원봉사 정신 많잖아요. 그게 아직 그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지금도 어필된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가디언의 오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헨리 포로 이분의 내가 예상하기로는 헨리 포로 아이가 예상하기로는 민주당의 어떤 그 액티비스트 말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들었는데 동의한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기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기지는 않았어요. 해리스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플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11월 5일에 해리스가 설령 이겨도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공화당이 도둑질처럼 보이도록 최근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 이분 얘기예요.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엄청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트럼프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논쟁과 괴로운 기다림, 참을 수 없는 불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가 말하기를 우리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분은 굉장히 지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지만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이처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의 오피니언을 이 시점에 실었을 때는 아마 저도 읽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오바마의 그 연설이 꽤 길었는데 저는 그 순간순간 했었던 적이 있지만 방송의 성격상 다 들려드리지를 못하죠. 이분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그 트럼프 후보를 의도적으로 아주 그 약하고 지금 좌절한 사람들,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만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다. 언제 이런 게 오케이가 됐는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막 박수를 치니까 난 그 퍼즈 원하지 않는다.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다. 박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idea of intentionally trying to deceive people in their most desperate and vulnerable moments. And my question is, when did that become okay? I'm not looking for applause right now. 그리고는 공화당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동료 가운데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거래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거래처를 끊죠. 심지어 가족이 그래도 사랑하지만 가족이니까 사랑하지만 너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지 되는가? 오바마입니다. I want to ask Republicans out there. Even if you had a family member who acted like that, you might still love them, but you tell them you got a problem. When did that become okay? Why would we go along with that? 그럼에도 그 뉴스가 있어서 캐릭터, 강함, 아주 그 옳은 일, 좋은 일, 미국을 더 좋게 이끌어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할 때 뭐 흥분, 좌절 이런 거 다 있지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투표하십시오. 카우치에서 나와서 전화기도 내려놓고 친구, 가족도 잡고 해리스에게, 팀 월스에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the good news is that you have candidates to vote for in this election
that demonstrate that kind of character, who know what real strength looks like, who will set a good example and do the right thing and lead this country better than they found it. So, Pennsylvania, that is the choice in this election. It's not just about policies that are on the ballot. It is about values, and it is about character. So whether this election is making you feel excited or scared or hopeful or frustrated or anything in between, do not just sit back and hope for the best. Get off your couch and vote. Put down your phone and vote. Grab your friends and family and vote. Vote for Kamala Harris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ote for Tim Walz as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ote for Bob Casey and this whole incredible Pennsylvania Democratic ticket. 거짓 기만.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우리가 누구고 도대체 미국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공정함, 정당함, 자유 이런 많은 것들 이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책임이므로 가자. 투표하러 가자. 오바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Help y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and co-workers do the same. Because if enough of us make our voices heard, we will leave no doubt about who we are and what America stands for. And together we'll keep building a country that's more fair and more equal and more just and more free. That is our task. That is our responsibility. Let's go do it. Thank you, Pittsburgh. Thank you, Pennsylvania. Let's go vote. 댓글 써주신 분 가운데서요. 한칸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쩜 본인의 댓글이 읽혀지길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짐작을 조금 해보는데요. 그냥 저의 상상? 그런데 좋은 것은 정말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거짓말로 더 쉬워진 말만 하는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 못하나 선거 결과를 봐야지. 한국이긴 하지만 대선 캠프에서 승리를 거둬본 사람으로서 맹렬 지지자들은 늘 어디든 따라다니며 선거 유세 분위기를 띄우려 함을 직접 목격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의 경우 그것은 더 명확하다. 펜실베니아 조그만 시골 유세의 주변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걸 보지 않았는가. 반듯한 유색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야말로 마가의 실천이요. 세계의 리더국 미국답다. 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리스의 그 승기 이게 딱 뻗어나가는 것이 멈추고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전혀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처럼 뉴욕이라든가 며칠 전에 콜로라도주도 갔죠. 캘리포니아. 승리와는 전혀 없는 블루 스테이트 가는 것을 한 일주일 열흘쯤 전에는 질 것이라고 각오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지.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여유를 부리는 거다. 이기는 사람의 패턴이다. 캘리포니아주 무슨 45지구, 47지구 전부 한인 후보들이 걸려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21지구인가요? 25지구인가요? 등등 많은 곳에서 하원 의석을 이룰 수도 있는 위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려고 온 것이다. 본인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뭔가가 더 분명한 것이 보이기 전에는 잘 확신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여론조사라는 것은 오차도 있고 오차가 이게 더 트럼프에게 유리한데 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해리스에게 유리한데 덜 나온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고 그래도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선거 유세할 때마다 점점 더 dumber than hell. 뭐예요? 지옥보다도 더 바보 같다는 얘기니까 해리스가 지옥보다 더 멍청하다는 거니까 그보다 더 멍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을 가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나에게 뽑아야지 된다. 그런 연설을 할 때였어요.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 트럼프 후보 뒤에 이제 요즘은 아주 방탄유리 같은 거 잘 해놓죠? 그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젊은 여성이었어요. 에스코트, 말하자면 끌려나가는 거죠. 해클링 하려다가 트럼프 후보에게. 트럼프가 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서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여성이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고 나서 다시 연단 앞으로 보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 엄마한테 가라. 집에 가라.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본인이 상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가면, 아니 그 끌려나간 거, 그게 그 끌려나간 거, 이 소리는 안 했지만 그게 너였어? 하고 엄마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우리의 빅팬, 나의 빅팬,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빅팬이라고 하면서 매 맞을 거야. 때려 눕힐 정도로, 그 정도로 맞을 거야. 엄마한테 맞아 터질 거야. Get the hell knocked out of.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아주 젊은 여성이었어요. 엄마한테 엄청 두드러 맞을 거야. 아빠도 나를 지지해. Back home to mommy. She goes back home to mommy. Was that you, darling? And then she gets the hell knocked out of her. Her mother's a big fan of ours. You know that, right? Her father, her mother. 여성의 지지자라면서. 그런데 그 당연하지. 왜 그때 트럼프 후보가 가서 그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사실 뒤로 중간 쪽으로 미룬 거거든요. 역시 코첼라 연설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빈 뉴섬도 이름 다 바꿔서 얘기해요. 뭐 개빈 뉴스컴이라고 하든가요. 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산불 기금 주는 거 이거 안 준다, 보류한다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딧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레딧은 이제 주로 그래도 보수층에서 많이 보는데, 뭐 젊은 층이 많이 보는데, 레딧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본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민주당이 지금 허리케인이 일어났는데 레드 스테이트 이 때문에 보조금 이런 돈 안 보낸다고 계속 거짓으로 확신을 시키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블루 스테이트에 지원금을 안 보낸다고 선거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바로 이분이죠. 유소지몬. 또 다른 분은 그는 낙태에 대해서 주정부가 결정을 하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왜 물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이 방화가 아니라 화재 정책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캘리포니아 뭐 물을 뭐 베버리힐즈에 사는 사람이 뭐 몇 갤런을 쓰고 뭐 등등 이런 얘기도 앞에 엄청 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지역적인 것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야말로 미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을 하는데도 50대 50 확률이라니. 또 가이 지니어스라는 분은 아니 지들 주를 불타도록 기금도 안 보낸다고 하는데 아주 좋아하는 그런 멍청한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도 캘리포니아주에 살면서 창피해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금 안 보낸다는데도 코첼라에서 좋다고 박수쳐요.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 어떤 분은 나는 확신하건대 블루 스테이트가 레드 스테이트의 웰페어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웰페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웰페어로 채우는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를 거의 많이 하는데 그 돈은 결국은 부자, 블루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랜디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에서 국가별로 해도 경제 5위인데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는 이게 의심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원하는 모든 기금을 다 가질 수 있겠네.
연방 정부에 돈을 내지 않으면. 그래서 뭐 집도 마련하고 포니, 조랑말, 또 모든 주민들에게 프리로 헬스케어도 줄 수 있겠네. 레드 스테이트에 되는 부담이 없으면. 물론 연방 정부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하는데 계획에 개념만 있다고 했죠. 이 오바마 케어 혜택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의 어머니입니다. JD 벤스 어머니는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들은 엄청 부자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부자니까 오바마 케어 받을 필요가 없고, 엄마는 오바마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시대의 오바마 케어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이민에 대해서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자가 앞에 붙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이것을 이슈로 가지고 나오는데 본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최인 이민, 그것을 본인의 와이프의 부모가 그 최인 이민 혜택으로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아주 완전 급행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최근에 어머니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이런 거 본인이 하면은 다 받고 괜찮고, 이런 얘기들을 레딧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나 또 있네요. 루드 익스프레션이라는 분인데, 내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김정은 워너비, 김정은이 되고 싶어하는 저런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도 이민자에 대한 그 거짓말적인 반복, 또 불법 이민자가 훨씬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심지어 보수적인 띵크탱크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도.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듣지도 않고 미국을 종말론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점점 11월 5일을 해방의 날이라고도 연설을 하더군요. 지금 미국은 점령된 나라라고 콜로라도주에 가서 했죠. 불법 체류자들이 점령을 했다고. 콜로라도 그쪽에서 그거 아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이 그 아파트먼트를 점령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또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점령당해서 좋아. 이런 식이에요. 코첼라에서 기금 안 준다고 하면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자를 갔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는 완전히 면허를 취소해야지 된다고 하고, 심지어 팍스도 그래요. 어떤 때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얘기를 하면 뭐 팍스의 허가 취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비난을 많이 하죠. 그리고는 이제 어제도 캘리포니아주니까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 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뭐 누구는 목이 가늘다고 뭐 펜슬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낄낄거리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후보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좀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요. 해리스 후보는 정상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고 트럼프에게도 압박합니다. 이 의료 기록 보면은 당뇨 없고, 고혈압 없고, 콜레스테롤도 높지 않고, 심장병, 폐질환, 신경계 질환, 암, 골다공증, 개인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젠 당신 차례예요. 내놓으세요. 미국인이 대통령에 적합한 건강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도 트럼프 측에서는 완벽한 건강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한 줄인가 두 줄짜리 암살 시도 이후에 개인 그 의사가 내놓은 것에 따르면 몸무게도 없고 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별로 트럼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트럼프의 체력을 못 따라가 이렇게 트럼프 후보 캠페인 측에서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오케이인 겁니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이 트럼프가 합참의장을 시킨 사람이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파시스트다. 전에는 이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를 파헤친 그 기자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장이고요. 책을 트럼프 관련 책 한 4권을 썼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바로 직전이 이제 페릴이라는 책이었고 거기서는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 정신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파시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 되면 뭐 교수형에 처한다, 군사 재판에 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만들어준 뭐 합참 의장이고 하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영 아니니까 중국의 그 카운트파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절대로 미국이 중국을 침공하는 일 없다, 공격하는 일 없으니까 안심해라. 국제사회에서는 뭔가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라인이 가동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알고 트럼프가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파시스트, 위험한 인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트럼프는 이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재판에 회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여론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누렸던, 아니, 해리스가 누렸던 이점은 다 사라지고,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혹시 틀린 거 아니야? 대부분의 여론조사. 어떤 건 해리스가 앞서가는 것도 있으니까. 어제 뭐, 시에나 칼리지, 뉴욕타임스처럼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뭐 반올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쨌든 결국 최종적으로 4%포인트 정도 앞서간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대체적으로 이길 확률이 85%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 여론조사가 대부분이 틀리고 오히려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낙태와 이민이 머릿속에 있는 유권자들 누가 더 많이 나가서 찍나? 아니면 우편 투표로라도 마찬가지고, 극적인 상황에서의 변수가 있을 수 있나? 평이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말고, 그리고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요,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이, 팍스 등등의 사람들이 $750만 준다.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공화당 그쪽에는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온갖 거짓말 한 거 있죠. 이게 반영되지 않았던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들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다른 매체와 차이가 나는 걸 보겠습니다. 538. 그런데 538도요, 지금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는 약간 또 차이가 있는데 이 538은 여론조사만 갖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무슨 인구 통계, 그 주의 당파성 이런 모든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오늘 현재입니다. 해리스가 이길 확률이 100번 돌려보면 53번,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100번 돌려보면 46번. 어제 밤에는 트럼프가 47번이었고 해리스가 53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53번, 46번. 그럼 한 번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건요. 10월 9일. 사실은 트럼프가 엄청 여론에서 확 올라가서 민주당이 이거 알람 버튼 눌러야 돼 말아야 돼 할 때가 10월 10일이었거든요. 10월 9일 저녁은 이 538에서 50대 50이었거든요. 해리스가 이길 확률, 트럼프가 이길 확률 100번 돌리면은 50번, 100번 돌리면 50번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538은 해리스가 이길 확률이 더 몇 번 높아진 겁니다. 이 538이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머슨 칼리지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 해리스에 대해서 과소평가되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도 뭐 로보콜, 자동 응답기도 있고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다 담아서 538은 지금 그렇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그 순간에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538에 같네요. 100번에서 해리스 53번, 트럼프 100번에서 46번, 1000번 시뮬레이션 하면은 해리스가 532번, 트럼프가
64번. 아, 위너가 안 나오는 게 이게 4번 정도 되니까 아까 마이너스 1이 나왔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있고, 내일은 미국이 컬럼버스 데이라고도 하고 원주민의 날이라고도 하는 그런 반공휴일 비슷하게, 공휴일은 공휴일인데 공휴일로 치지 않는 곳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일도 선거 유세 엄청나게 할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다음 주에 다 방문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다 방문을 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어제 빠찡코를 봤거든요. 그 마지막을 아끼면서 막 보고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세탁소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봤는데 맨 마지막에 요즘 여러분 빠찡코 보신 분 계세요?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실체를 알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 도움으로 와세다 대학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엄마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전해줬던 그거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도 않았더군요. 그 시계로 전당포에서 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어디 취직을 하죠. 동생이 그 빠찡코 청소하는 취직했던 것처럼 취직을 하러 가는데 제가 그 청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딱 거기까지만 나왔잖아요. 책도 거기까지만 나오는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읽으려고 했어요. 아, 책에서도 거기까지가 끝인가? 저는 원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리뷰 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이해가 덜 되고 그런 면이 있어도 그냥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에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책에는 나중에 그 노화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제가 이 책을 오늘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캐런 남궁 이분이 저는 어제 어프렌티스를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얘기를 하죠. 참으로 더러운 비즈니스맨, 부동산 왕을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 역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갖고 마는 그런 사람을요.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존경심도 없고 차라리 경제부 장관으로 일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후에는 그가 두려워졌고 이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합법이든 아니든지 아무 이민자들이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상상이 됐습니다. 백인들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을 구분 못하듯이 아시아인들 모두가 불법 이민자로 간주돼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저는 아시아 증오 희생자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우리들이 겪게 될 위협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제가 이 빠찡코 이 책을 보는 것보다 그래도 뉴스 하는 사람인데 어프렌티스 스킵하려고 했거든요. 어프렌티스를 봐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일요일인데도 미국 날짜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계가 트럼프,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를 해리스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가 하는 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부분도 좀 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